자, 6월 고1 모의고사 우리 20번 내신 대비 나가봅시다. 자, 20번은 주장 문제인데 어법 문제나 혹은 무관한 문장 이 정도로 바꿔가지고 내신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문인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명령문이 나오지, 그지? 기억해라 이렇게 글쓴이가 던지고 있다. How you learn to drive or cook. 자, 네가 어떻게 요리하는 것과 드라이브 운전하는 것이나 요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랬거든. 내가 지금은 익숙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 그지? 그 처음엔 어떻게 배웠을까? 자, you practiced. 당연히 practiced 뭐? 연습했겠죠. While someone coached you. 누군가가 너한테 코치를 해주는 동안. 자, reminding 분사구문이다, 그지? reminding you what to do. remind가 이렇게 사형식을 이끌 수 있거든. 그럼 너에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뭐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reminding. 그러면서 너를 코치하는 동안에 너는 연습했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 until 뭐 할 때까지 you were able to coach. 자, 여기 그리고 and then do. 여기 병렬입니다. 자, 일단 to coach랑 do가 병렬이야. 자, 그런데 어법으로 묻는다면 did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were이라는 과거 시제가 있지. 요거랑 병렬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뭔지 알겠나? 자,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뭐 할 때까지 you were able to coach yourself. 자, 네가 뭘 할 수 있을 때까지야? 네 자신을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즉 혼자서도 충분히 코치해 나갈 수 있을 때, 연습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And then eventually do it automatically. 무슨 말입니까? automatically니까 자동적으로 그만큼 몸에 배었단 말이겠지. 자동적으로 그것을 할 때까지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까지죠. 뭔지 알겠나? 그래서 코치랑 병렬 이루는 겁니다. 충분히 스스로를 코칭하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 너를 코치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겠지. 그게 부모님이든 뭐. 자, children. 그래서 아이들은 learn values. 자, values에다가 적어봅시다. 명사로 쓰였네요. 가치입니다. 가치. 음, 뭐 가치관 그래도 되긴 한데 여기서는 가치들이라고 해보자. 자, 아이들은 가치들을 배우는데 much the same way 이렇게 나오죠. 자, much에다가 almost라고 적어봐. 자, 부사로 쓰여가지고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럼 뭐예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이야. 아이들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가치들을 배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누구 얘기하겠노? 아이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they는 아이들이다, 그지? 아이들은 연습하는데 different kinds of behavior 뭐예요? 다양한이야. different는 다른 이러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연습합니다. while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 네가 as coach 뭐야? 코치로서 너가 그럼 부모님이겠죠. help 돕는다. help는 뒤에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 오제. 그 경우다 그지? 자, 네가 뭘 돕냐면 focus their attention. 이때 their은 여전히 아이들이야 맞지? 아이들의 주의 관심을 on 어디다가 맞추도록 도와줄 때. 자, what is important. 자, 여기 what이 뭔지 알겠나? 관계 대명사 what이죠. 명사절 이끌다. 그래서 on의 목적어에다가 오죠. 자, on what is important. 그럼 뭐야? what is important 해석하면 중요한 것이야. 중요한 것, 뭐뭐 것이라고 해석하고 대시랑 비교를 해둡시다. 관계대명사 혹은 접속사 대시랑 비교. 자, and on 그래서 병렬 이루는데 그들의, 즉 아이들의 관심을 on A와 on B에 맞추도록 네가 돕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fine tuning important skills. 이건 어떻게 된 거니? fine tuning이 동명사입니다. 자, tune 하는 거죠. tune은 맞추는 건데 fine 아주 미세하게 세밀하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해석 한번 적어봐라. 세밀하게 다듬는 것.
자, 여기도 전치사 on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온 거라 그랬어. 그러면 뒤에 important skills가 해결되나? fine tune의 목적어예요. 중요한 기술들을 많은 것, 세밀하게 다듬는 것. 자, 네가 코치로서 뭘 도와?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디에 맞추도록 중요한 것과 또 중요한 기술을 세밀하게 다듬는 것에 맞추도록 도와주는 동안에 되겠나? 아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뭐 한다고요? 연습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부모로서 네가 돕고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습득해 나가겠죠. 그래서 계속 논리를 이어갑니다. You support them with your praise. 자, 그렇게 기계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 잘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칭찬, encouragement, 격려, and gentle 하면 뭐야? gentle. 부드러운 거죠. reminders. 자, 우리 앞에서 remind 배웠잖아. 뭐야? 상기시키다. reminder 하면 명사로 되새기는 것. 조언. 이렇게 해석 적어보세요. 우리 그렇게 했지? 앞에서 배워봤지? 이런 거 상기시켜 주는 거죠. reminders. 조언이라. 자, 그럼 이런 것들과 함께 아이들을 뭐 한다고요? support. 후원한다, 뒷받침한다, 도와준다 이 말이죠. 자, if you don't coach yourself. 근데 네가 아이들을 코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금 배울 게 없어. 배울 부모가 없어요. 혹은 어른이 없어. 자, you will find, she will find. she는 그러면 앞에 나온 your child를 가리키는 거지, 맞지? 왜 he가 아니라 she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를 상정한 거야. 자, 그럼 봐봐. She will find. 그녀는 발견하게 될 건데, her coach is elsewhere. 어디서? 다른 곳에서, 그지? 어디 가서 뭔가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 and 병렬인데, 이번엔 누구랑 병렬? will, find랑 병렬이니까 비동사, 비원형이 온 거 알겠나? 찾을 거고, and will be guided 될 거야. by 뭐에 의해서? The values of the media. 스마트폰 끼고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미디어의 가치들. 그리고 her peers, 누굽니까? peers. 친구, 동료잖아. 그리고 anyone else, 그 밖에 다른 누구라도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nyone else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anyone이니까 whoever이야, whoever. 그 밖에 누구라도 이 말입니다. whoever else, anyone else. 그 밖에 누구라도, 그 누구는 누구? who captures her interest. 해석해봐. who captures her interest. 그녀의 관심을 capture가 뭐야? 사로잡는,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 누구라도의 뭐에 의해서? the values, 가치들에 의해서 will be guided 당할 거야. 그죠? 내부의 부모가 가이드 해주지 않으면, 코치 해주지 않으면 외부의 친구나 미디어야, 그리고 그녀의 관심을 끄는 그 누가 됐든 간에, 그지? 그들의 가치들에 의해서 가이드 당할 거죠, 아이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step up to the plate. 자, plate는 뭐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판이라고 해석해 봅시다. 그럼 step up to the plate는 무슨 말이야? 판에 올라서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판에 올라서라란 말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해라? 아이들을 코치해라 이 말이겠지. 그냥 갑자기 스텝 업 투 더 플레이트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때까지 문맥을 공부해 왔잖아, 그지? 그래서 자, don't be afraid.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help your child learn how to be a good person. 뭘 도와라? 자, 오형식이죠? 너의 아이가 learn, 배우도록 뭐를? how to be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걸 가르쳐라. 어떻게? step by step. 한 단계씩, 하나하나씩 가르쳐라.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래, 주장하는 바. 그래서 한글로 나와 있지? 이렇게 이게 답이었는데. 자, 결국은 뭐의 역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야? 부모입니다. 부모인 나의 역할을 말하는 거야. The role of parent. 뭐로서? As coaches. 과하는 in teaching
right values, 올바른 가치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코치로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적어보세요. 처음에 주제에서. 음. 자, 이미 주장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대입 파악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렇지만 한번 정리하면서 내용을 되새겨 보세요. 자, 그다음에 21번 함축 의미 가보자. 자, 함축 의미인데 sharp for words가 의미하는 바 요거는 빈칸으로 나오기가 딱입니다. 자, 요 지문은 빈칸추로 나오기가 딱이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a classical ideal이 주어야. ideal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자, truth, 진실과 knowledge, 지식의 고전적인 이상은 is 뭐냐면 the concept of a market for ideas. 어떤 아이디어를 위한 마켓이 뭐야? 시장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굉장히 추상적이다 맞지?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컬론이 나와 있지? 즉, 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as thinking individuals. 자,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다 사고, 생각이란 걸 하잖아, 맞지? 네, 사고하는 개인으로서 we encounter는 뭐라 그랬어? 예, 내일 만나자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딱 마주치는 거야. 우리는 마주한다. 뭐를요? 여기도 보세요. ing가 붙어서 ideas를 꾸며주는데 원형을 적어봐라. compete는 뭐지? 동사로 경쟁하다. 여기서 우리 컴페티션 이런 단어도 나오잖아. 그지? 자, 예, 적어보시고. 그럼 competing ideas니까 경쟁하는 아이디어들. 자, 사고하는 한 개인들로서 우리는 뭘 마주하게 된다?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we evaluate them. 그것들을 evaluate. 이거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인데 평가한다. 어떻게 평가한다? For their best fit to reality. 그것의 가장 best fit이 to reality. 현실에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평가하고요. And then, 자, 병렬 이제 세 번째. encounter, evaluate. 마지막 병렬이 let입니다. 자, let은 또 사역동사제. 그래서 let 목적어 the best and brightest fact. form, 이게 목적격 보호야. 동사원형. let 목적어 동사원형 쌤 적어놨죠? 사역동사 오형식. 그럼 lesson 무슨 뜻이니? 사역동사 lesson 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 하도록 허락하다. 그럼 우리는 뭘 하게 한다? 가장 베스트고 또 가장 brightest한 거는 뭐야? 가장 뛰어난 겁니다. 밑에 most excellent라고 적어놨죠? 자, 그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 중에서 현실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가장 베스트면서 가장 엑셀런트한 팩트들이 form, 형성하게 합니다. 뭐를? The basis of our beliefs. 자, believe가 믿다제. beliefs는 그럼 뭐겠노? 신념이야. 믿음, 신념. 그럼 우리 신념에 우리가 가진 신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신념의 베이시스가 뭐예요? 뭐 기초라고 해야 되고 근간이야. 근간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말이 좀 어렵긴 했는데 별건 아니긴 한데 말을 어렵게 써놓으니까. 자, that would be 이게 뭐일 거야? The scientist way. 이게 과학자들의 방법이야. In theory, 이론상으로는 at least 뭔가요? 깜짝이야.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건 뭐의 방법이다? 과학자들의 방법이야. 자, 그럼 옆에 쌤 정리해놨지? 과학자들의 방법은 뭐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나는데 그걸 이벨류에이트 해보고 가장 브릴리언트한 거를 채택하는 겁니다. 내 신념의 근간으로. 이때까지 그런 말 했잖아, 그지? 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가 승리하는 진리 탐구 방식이야. 네, 자, 그리고요, but in practice.
하지만 그랬어요. In practice는 뭘까요? 실제로는 이런 말이야. 되겠나? But in practice. 자,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앞에 뭐라 그랬어? ideal 그랬잖아, 맞지? 자, 이상은 그렇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in practice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도 해석 못 해가지고 글 읽기가 매끄럽게 안 된다고요. 그지? 이런 표현들 알아둬야 되겠지? 자,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뭐다? In a market or justification. 자, 어렵지만 잘 이해해야 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나오지, 혜진아? 자, 이것도 그냥 이걸 그대로 외울 게 아니라 justify. 내가 색깔을 좀 달리한 형광 펜치란 거 있잖아. 그거는 어휘 아니면 빈칸추론 문제야. 자, justify. justify는 동사로 뭘까요? 네, 그런 뜻이야. 정당화하다. 자, 이렇게 필기해놔라. 정당화하다.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지 마. 이런 말 해봤나? 들어봤나? 정당화하다, 정당화시키다. 자, 그거의 명사형이 justification. 그럼 뭐겠노? 정당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살고 있어? 정당화를 위한 시장에 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됐니? 자, 그래서 시장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런 비유 표현이 나오는 거야. We shop for words. 우리는 뭐야? 단어들을 쇼핑한다. 그러지. 그 밑줄 친 게 함축적 의미가 뭔가요가 이 문제였다고. 이 지문에. 자, 계속 가볼게. 우리는 단어들을 쇼핑하는데, 자, not A, but B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네. 그럼 해석해봐. Not because they contain justification. 자, 여기 they는 앞에 나온 낱말들, 단어들을 가리킨다, 그지? 단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they, 그 단어들이 contain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어들을 쇼핑합니다. 이 말이야. 자, 아직 조금 추상적이야. 조금 더 가보자. Often, 종종 we are not seeking statements as facts to help us figure out what we should believe. 자, 좀 긴데 한번 해석해봐라. 일단 구조부터 12부터까지 간로하고 우리는 are not seeking 뭘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추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찾다라고 해보자. seek는 우리는 찾고 있지 않아. statement라고 말 바꾸기 해놨지. 자, statement가 말 진술이에요. 앞에 나왔던 words를 낱말들을 이렇게 말 바꾸기 해놓은 거야. as fact, 사실로서의 어떤 말들이제. 잘 따라와봐라. 그 말들은 어떤 거예요? to help us figure out.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 뭐를?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무엇을 should believe니까.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진술들, 그런 낱말들 우리는 찾는 게 아니라고요.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usually 보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what we believe.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내가 가진 신념이 있단 말이야. 저 여기 what we believe를 위에 나온 말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belief라니까. belief가 뭐라고? 명사로 신념이야, 신념. 믿음 해도 되고요. 그럼 우리는 무언가 내가 뭘 믿어야 되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떤 말들을, 단어들을 찾아간단 말이야?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신념을 갖고 있지? 맞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낱말들을 쇼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 그럼 뭔데? 예, what we seek are. 자, 여기 보세요. what we seek가 주어거든?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 거의 단수 취급해. 근데 지금 are이 나왔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복수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what은 플러스면 뭐예요? the thing that이 아니라 the things that이에요. 뭐뭐 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what we seek 해석해봐. 우리가 찾는 것들은 are statement. 이런 말들인데, 자, 어떤 말들이라고? To justify those beliefs.
그러한 신념들, 우린 이미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한 신념들을, 자, 여기 봐봐. justify.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 정당화하는 말들을 우리가 실제 찾는 거는 내가 가진 신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즉 뒷받침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 justify를 문맥상 동요로 바꾸라 그러면 뭐라고요? support입니다. 뒷받침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말들을 우리는 찾아다닌다고요. 이게 뭐랑 일맥상통하니? 위에 있는, 자, 하지만 실제로는 우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정당화를 위한 시장에 우리는 있다고. 맞지? 그 말이랑 요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지. 잘 한번 읽어봐라. 근데 요거는 바로 뭐라고요? The lawyer's way, 변호사들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정리해봐라. 앞에 과학자들의 방법이 나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브릴리언트한 거를 채택하는 거야. 근데 변호사의 방법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신념이 있어요. 맞지? 나는 누군가 변호를 해야 되잖아. 맞지? 전마가 아무리 범죄를 악독하게 저질렀어도 나는 쟤를 변호해야 되지.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자, 요 말이 중요해. justify. 정당화하기 위한 statement, words, 단어들을, 낱말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또 그래서 네 주장이 뭔데? 자, 그래서 language, 언어란 might be good for 뭐에 좋을지도 몰라? this function, 이러한 기능.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뭔데요? 말해보세요. 음, 이러한 기능. 쉽게 표현해봐. 네가 바로 위에서 찾아봐. 요거지, 요거. those beliefs 그랬잖아. 이 those beliefs가 뭔데?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뭐 하는 거야? justify, 정당화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말인 겁니다. 자, 좀 더 정리해 줄게. 친절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말의 기능인 거예요.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지만 내가 읽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가르칠 때는 진짜 설명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해하는 거랑 남을 특히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죠. 음, 적었냐? 네. 그래서 언어, language, 말이라는 건 이러한 기능, 즉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는데도 좋을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있잖아. 글쓴이 말 말겠나? But we can use it to do better.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뭐를? 말을요. 맞지? 자, 그래서 by treating language with great respect 뭡니까? 자, 언어를 대함으로써, 오케이? 뭘 가지고? 보다 더 큰 respect, 존경. 예, 언어를 존경하는 거야, 맞죠? 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언어를 대함으로써 we can achieve, 우리는 뭘 달성할 수 있다? 자, 요게 100% 빈칸입니다. 우리는 뭘 달성할 수 있다고요? More than simple self-dependence. 자, 여기 self-dependence가 뭐예요? 자기 방어란 뜻이에요. self-dependence. 알겠나? 그럼 자기 방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이때까지 한 말이 뭐야? 우리는 왜 어떤 말들을 왜 찾는다고? 내가 가진 신념을 뭐 하기 위해서? 니 뭐 적노? 이거 적나? 네. 그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적는 거야 시간 줄 테니까 언제든지 적을 수 있어. 그거 급하게 적을 필요 없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봐봐, 니 100번, 백날 이거 적어봐도 수업 시간 내 설명하는 거 제대로 안 적으면, 안 들으면 혼자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걸 만들어야지. 생각을 해야지. 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이거는 어차피 녹화하고 있잖아. 나중에 영상을 또 봐도 되고, 그지? 적는 거 중요한 게 아니대. 자, 여기 자기 방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어?
아까 위에 내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 맞지? 내 신념을 정당화하는 게 자기 방어제. 그래서 언어는 자기 방어를 하는 내 신념을 정당화하는 이 기능에도 좋지만 더 나은 걸 위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다 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언어를 대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단순히 자기 방어, 내가 가진 신념을 정당화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다고요. 언어를 단순히 자기가 가진 신념을 방어하는 데만, 정당화하는 데만 쓰지 마라. 이 말인 거야. 좀 더 크고 넓은 걸로 써라.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 can achieve 부분을 이렇게 paraphrasing 해봅시다. 잘 보세요. go beyond, 넘어서는 거야. just rationalizing our existing beliefs. beliefs는 신념이라 그랬고, 항상 우리 수능 칠 때 existing은 뭐라 그랬노? 기존에. 그럼 existing beliefs는 뭐예요? 기존의 신념들. 기존의 신념들을 rationalizing 하는 게 뭐야? 요게 합리화하는 거야. 요 본문에 있는 justify를 이렇게 paraphrasing 했다고요. 자, 그럼 뭐라고 이게? 기존의 신념들을 뭐 할 수 있다? 신념들을 합리화, 정당화 같은 말이죠.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 맺어도 좋은 거예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왜 이런 말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쓰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함축적 의미, shop for words. 우리는 낱말들을 쇼핑한다라는 건 결국 뭐야? 낱말들을 gather, 끌어모으는데 그건 뭐예요? To back up our beliefs. 우리의 가진 신념을 백업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백업은 그런 본문에 나온 뭐를 대체한 거야? justify 아니야, justify. 우리 신념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대입파악으로 물을 수 있는데 주제 제목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야? 언어를 사용하는데 as a tool, 도구로 사용하는데 뭐를 위한 도구야? The pursuit. pursuit는 펄수의 명사 형태야. pursue가 뭐니? 추구하다. The pursuit of truth. 진리의, 진실의 추구, 진실 추구의 용도로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not, 뭐가 아니라 as a means of self-defense. 자, self-defense란 말을 그대로 썼어요. 자기 방어를 위한 민즈가 뭐야? 수단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실 추구의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되게 좋은 글의 내용입니다. 뺄 시간 줄까? 네. 어, 천천히 써. 쓰는 건 나중에 해. 내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네가 집중을 안 하면, 뭐 집중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쓰는 거에 정신 팔려 있으면 그 설명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해요. 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을 이어가는 거야.
했니? 자, 22번 가봅시다. 자, 이번엔 묘지를 물었는데, 자, 얘는 글의 마디가 좋아서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나올 거야. 나오기가 좋습니다. 자, suppose, 가정하는 거지. 한번 가정해봐라. You have been working on the solution.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요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 진행이제. 그럼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죠. 자, 어떤 해결책? To a challenging technological problem. 자, challenging이라는 건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쓰는 말이야. 어려운, 힘든. 자,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네가 수년간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가정해봐.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기술적 문제. Let's also suppose that. 그럼 이렇게도 가정해보자. 자, 봐봐라. You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집중하는 거죠. 네가 집중해 오고 있어. Whatever else. 여기 잘 체크해 보세요. Whatever else. 자, 아까 whoever, anyone 이 말 기억나? 앞에서. 자, whatever, anything else. 그 밖에 무엇이라도 이 말입니다. 자, whatever else를 anything else 대절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밖에 무엇이라도 어떤 거 you have encountered. 네가 또 have encountered 뭐야? encounter. 마주치는 거지. 자, 근데 네가 마주치는 것인데 요 대절 걸러해봐.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걸렸나? 대절의 선행사가 whatever else예요. 자, 그러면 이 whatever else는 어떤 거라고?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네가 마주치는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것에서라도 네가 집중해 왔다고 한번 가정해봐라. 맞지? 자, 어떤 가정을 했어요, 우리? 수년간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오고 있다고 가정해봤고, 또, 자, 그러한 문제에 관련돼 있는 네가 마주한 게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다가 네가 집중해 오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라 이 말이야. 내가 해결해야 될 건 A야. 근데 A를 둘러싸고 있는 B, C, D, E, F 이런 것들에도 우리는 집중을 해왔겠죠. 그지? 일단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 chances are that 자, chances are that 이라고 나오면 요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It is likely that 자, 어떻게 쓰게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자, likely, chances 가능성이란 뜻이거든. 그런 경우에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 네, creative solutions to the problem. 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거? 창의적인 해결책이 could suddenly pop up. 우리 팝업 창 들어봤어? 팍 튀어나오죠. 갑자기 pop up in your mind. 네 마음에서 탁 떠오를 수 있다고. 언제? 네가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when you are relaxed. 편할 때. 갑자기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아 하면서 딱 떠오를 수 있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물론 그 전에 수년간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말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봤냐면 자, 요런 마디가 좋다는 거야. 서치가 나왔습니다. 자, 서치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런 명사들. 그럼 such eureka moments니까 뭐야? 그런 유레카 순간들이야. 자, 유레카라는 건 괄호 안에 설명해 놨는데 언제입니까? 엄청난 인사이트들이 자, 리드 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로 이어지다. 예. 해결과 디스커버리 발견이나 인벤션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순간, 유레카 순간. 자, 그럼 그런 유레카 순간이 종종 take place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unexpected times니까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납니다. 예, 이 말이 뭐 아까 when you are relaxed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지? 그냥 편하게 널브러져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탁 떠오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5번 문장에 이렇게 넘어가 보자. To enhance spontaneous creativity. 자, enhance는 언제 쓰는 말이죠? 강화하다 뜻이야. enhance는 뭐라고요? 강화하다. 자, spontaneous creativity. creativity는 그런 뭐야? 창의성.
자, spontaneous란 단어를 잘 체크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적어봐. spontaneous는 자연스러운 거야.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인위적으로 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spontaneous creativity. 그러한 자연스러운 창의성을 뭐하기 위해서 to enhance. 강화하기 위해서. 자, 그럼 쌤이 지금 동의어로 적어놓은 거 한번 봐봐. 자, foster란 단어와 cultivate를 적어놨는데 이런 단어는 수능에서 어떻게 쓰이는 단어죠? 어떤 능력 따위를 기를 때 쓰는 거야. 이게 왜 문맥상 동의어인지 알겠나? 자, 창의성인데 어떤 창의성이라고? spontaneous 창의성이야. 이렇게 바꿔봅시다. natural, 자연적인 거지. intuitive는 직관적인 거야. intuition, 직관이거든. 자, 뭐 가릴 거 없어. 다 적어놓고 다 섭취하세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이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창의성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therefore이 있잖아, 또. 따라서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원은 부정대명사니까 우리는 자, 글쓴이가 얼마나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must를 썼겠냐. We must pay attention to.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데 the things that 자,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죠? 대절은 주격입니다. That could potentially 잠재적으로 lead to 이어지는 것들. 어디로? valuable outcomes. 아주 가치 있는 귀중한 outcomes 뭐야? 결과들로 잠재적으로 아주 소중한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this가 나오잖아. this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글 읽을 때. 근데 이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데요. 이 문장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뭘 의미하지 않는다? You must narrow down. narrow down은 뭐 하는 거야? 좁히는 거지. 뭐를? Your interest. 너의 관심사를 어디로? To one specific topic. 하나의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게 specific이에요. 너의 관심사를 하나의 특정한 주제로 좁혀라고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됐지? 자, 그리고 요 문장의 위치, 7번 문장. On the contrary, 7번이 문장 삽입으로 나와도 좋고 6번이 문장 삽입으로 나와도 좋고요. 당연히 글의 순서로 나와도 좋습니다. 그럼 요 7, 8번이 C 단락이 되겠죠. 자, 어쨌든 on the contrary는 정반대다 이 말이야. 자, 같은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quite the opposite 적어두시고 어떨 때 쓰는 말이라고? 정반대다 할 때 쓰는 말이야. 반대로 정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뭘 끄잡아내냐면 breadth of experience 그랬어. 자, breadth는 width와 같은 말이고 wide 형용사, broad란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 형태야. wide하고 broad가 뭔지 아나? 넓은 거예요. 그래서 width하고 breadth는 뭐야? 어떤 뜻이 나오니? 폭이란 뜻이 나옵니다. 폭. 그럼 경험의 폭이 이 말이지. 정반대다. 경험의 폭이 is the key to creativity 뭐야? 창의성의 핵심이다. 그럼 결국 뭐야?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잖아. 맞지? 주제를 하나로 좁히면 안 되겠지? 그래서 8번 문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의 경험이 제한돼 버려. to a narrow range가 범위거든요. 좁은 범위의 주제들로 너의 경험이 제한돼 버린다면 then 그렇다면 the scope도 범위예요. 말 바꾸기 한 거지. The scope of your imagination 뭐야? 너의 창의력은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너의 상상력의 범위는 will likewise be narrow 뭡니까? 자, likewise는 적어봐라. 마찬가지로 너의 상상력의 범위도 will likewise be narrow 마찬가지로 좁아질 것이다. 여기서 끝내면 좋을 건데. 또 그러고 컴마 위치라고 말이 또 길어졌죠. 자, 컴마 위치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돼?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가능성. 자, 맞는지 한번 보자. Which would be harmful. 이거는 해로울 거야. 어디에? 창의성에. 그럼 창의성에 해로울 거라는 위치의 선행사는 뭡니까? 앞문장 전체죠. 자, 여기 컴마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상상력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좁아질 거라는 거. 그러면 창의성에는 해롭겠지. harmful 하겠죠. 쉽게 나오면 어휘 문제로도 괜찮아요.
그럼 봐봐라. harmful은 해로운 거잖아. 그럼 반대 단어가 어떤 게 있겠노? beneficial, 예, 이로운 거. advantageous, advantageous. 아, 이 단어 길다, 어렵다. 자, beneficial, advantageous 이런 단어가 뭐라고? 어, 뭐 이로운,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장점이 되는 뭐 이런 거. 네, harmful과 반대되는 개념어들. 네, 그래서 어휘 문제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간단한데 제목 한번 가볼까? The need for, 자, 여기 broad란 말이 나오죠. 이게 아까 나온 그 breadth의 형용사 형태예요. 넓은 경험의 필요성. To foster, 자, 첫 기선에 설명 들어라. To foster creativity. 이 foster가 뭐였죠? 음, 요거, 기르다. 어,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넓은 경험의 필요성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요. 적어보세요. 그 제목. 야,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자, 입사 한번 가보자. 생각보다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꼼꼼하게 설명하고, 혜진이 시험만 잘 치우면 뭐 더 바랄 게 더 있나? 그지? 자, 봅시다. 23번이 진짜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필기부터 해보자. guilt와 guilty가 있어. 항상 잘 모르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 아, 끝이 다르네, 품사가 다르구나 정도는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지. 쌤한테 배웠으면. 음, guilt는 명사인데, 죄책감이에요. 네. 그럼 guilty는 뭐야? 형용사로 명사에 y가 붙었지? 죄책감이 드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shame이란 말이 첫 문장의 주어인데 shame은 수치입니다. 수치심. 그리고 여기 있는 guilt는 죄책감이라 그랬죠? 네. 자, 그럼 수치심은 뭐에 관한 거다?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자, 쌤이 identity라고 적어놨죠. 적어봐라. identity 뭔데? 어, 정체성이잖아. 적어보세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야? 어, Who we are. 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잖아. 자, 수치심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겁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guilt,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다, 그지? 음. 그래서 우리가 we feel guilty,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뭐 할 때? We hold up something. 자, 걸로 하자. We've done or failed to do까지 걸로. 그리고 against가 나오는데 이거부터 필기해 볼까요? hold up A against B. A와 B를 견주다. 견주는 건 뭔데?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죄책감이 든대? 자, we hold up something we've done. 우리가 했거나 혹은 failed to do. 하지 못한 거야. fail은 실패가 아니라 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 못한 것을 against the kind of person we want to be. 자, 이거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이 말입니다. 내가 want to be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해놓은 걸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죄책감이 드는 거야 갑자기. 자, it is an uncomfortable feeling. 예, 불편한 거죠. 이건 불편한 감정이고 감정인데 but 뭐라 그래요? one은 뭘 받은 거야? 앞에 나온 feeling을 부정대명사로 받은 겁니다. 그럼 one that's helpful 동시에 어떤 감정이기도 해요? 도움이 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불편하지만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그럼 죄책감을 이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겠지? 불편하지만 도움이 되는 감정이야. 그래서 자 여기도 병렬이다. 세 가지가 apologize for, make amends to, change. 자, 그러면서 길게 쓰고 있는데 여기까지 왼절을
자, 우리가 뭐 할 때 apologize for something we've done.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make amends to others. 자, 뭘 잘못해가지고 amends는 밑에 나오지? 뭐라고 나와? 음, 아니, 여기 나오잖아, 여기. 네. 보상. 자,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하거나 or change a behavior that we don't feel good about. 내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행동을 바꿀 때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죄책감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럴 때 guilt is most often the motivator. 이 사람은 guilt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자, 죄책감은 종종 뭐다? motivator. 뭡니까? 동인이야, 동인. 동기부여야, 동기부여. 이렇게 씁시다. 동기부여다. 죄책감은 종종 동기부여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길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자. 자, 이제 길트와 쉐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길트는 뭐만큼이나 쉐임만큼이나 어, powerful, 강력하지만 its effect, 그 영향은 보통 positive, 긍정적이야. 반면에, 뭐한 반면에 수치심이 종종 파괴적인 반면에. 수치심이라는 건 파괴적이에요. 근데 죄책감은 어떻다? 그 효과 영향이 긍정적이야, 맞지? 자, when we see people,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는 걸 사과하거나,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지? 보상을 하거나, 혹은 replace A with B라고 하나 필기해 볼까? A를 B로 교체하다. 자, 사람들이 사과하거나 보상하거나 또 부정적인 negative behaviors, 행동들을 with more positive ones, 좀 더 긍정적인 것들로 교체할 때, 바꿀 때, 자, guilt, 죄책감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is often the 뭐라고? 동기부여다. 모티베이터가 된다. 모티베이터가 되는데 not shame, 수치심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죄책감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우리는 사과하고 보상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거야. 그지? 근데 수치심은 그런 역할을 해 못해?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in fact, 사실 내 연구에서 I found that 내가 뭘 발견했냐면 shame, 수치심이 corrode라는 단어 밑에 뭐라고 돼 있노? 좀먹다, 약화시키다 이렇게 돼 있죠. corrode가. 일단 가봅시다. 수치심이 좀먹는다. 뭐를? The part of us, 우리를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어? 부분을. 음, 그래서 봐봐. 뒤에 대시 나오지. 대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이지. 근데 동사에 뭐가 붙었니? s가 붙었죠. 즉, 얘 선행사는 us가 아니라 이 대절의 선행사는 the part가 선행사인 겁니다. 그런 것도 봐두시고. 그럼 뭐야 이 대절의 내용이? That believes. 자, 믿는데 뭐를 믿어요? 우리가 바뀔 수 있고 do better,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한 부분을 뭐 한다? 수치심이라는 게 좀먹는다, 약화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를 동의어로 써놓으세요. 이 corrode란 단어가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근데 좀먹는다,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weaken, 약화시키다. undermine이라는 단어 꼭 알아둬라. 뭔가를 훼손시키다, 손상시키다 뜻이에요. undermine은. 음. 이 사람이 주로 소재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치심과 비교해가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 전개 방식이. 그래서 이겁니다. 파괴적인 수치심과 달리 죄책감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긍정적인 모티베이터,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 이게 글의 주제예요. 자, while 뭐 하는 반면에 자, shame, 수치심이 내가 이걸 그대로 썼지? 왜 이 단어를 undermine,
훼손시켜버려. 뭐를? Our belief. 자, 어떤 믿음? 이 that은 동격이다. We can change.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뭐야? 수치심은 손상시키는 반면에 죄책감은 serve as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뜻이에요. 죄책감은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 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자, 이건 이따가 쓸 시간 줄게. 그림을 보세요. 자, 이렇게 죄책감이냐, 수치심이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AI가 멋지게 그려주세요. 자, 수치심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라 그랬죠? 근데 죄책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한 행동, 단편적인 행동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책감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도움이 되는 감정이야.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뭐 한다? 사과하고 보상, 피해를 바로잡고 또 뭡니까? 행동을 바꾸거나 이렇게 한다, 그지? 죄책감은 결국 나를 성장하게 하지만 수치심은 어떻게 돼요? 나를 뭐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고 수치심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든다. 불편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바로잡음으로써 말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그지?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필기는 하세요.